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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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13명? 그 마을에서는 7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뭐야? 들어간다. 철. 제 뼈는 어디로 갔나요?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아이를 12까지 세었습니다.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13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7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렇다면 그 13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이후로도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까? 오늘 야담체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무곡리. 조 씨 할멈은 콩을 고르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광장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바꼭질이었습니다. 할멈은 일어나 언덕으로 걸었습니다. 하나씩 눈으로 짚었습니다. 느티나무 뒤에 둘, 돌담 옆에 셋, 우물가에 넷, 처마 아래 둘, 술래가 하나, 12이었습니다. 할멈은 안심했습니다. 마을에 남은 아이가 12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7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달이 차기 전에 꺼져버렸습니다. 마을의 기운이 죽었다고들 했습니다.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13이었습니다. 광장 끄트머리, 마른 억새풀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할멈은 다시 처음부터 셌습니다. 3번을 셌습니다. 3번 모두 1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3째는 아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 중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 아이들 숫자를 잘못 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술래가 눈을 뜨고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13째도 움직였습니다. 달린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굽혀지는 것 같기는 한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굽혀져야 할 무릎이 어느 순간 옆으로 꺾였습니다. 팔꿈치가 없는 것처럼 팔이 출렁였고 목이 앞뒤로 길게 흔들렸습니다.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줄기처럼 뿌리만 고정되고 나머지 전부가 물결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단단한 것이 안에 없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할멈에게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습니다. 산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올라가려 했지만 눈길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날도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할멈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멈이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돌렸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했고 눈길이 미끄러웠고 자신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올라가니 아이는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붉은 것과 들개가 지나간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뼈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도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광장을 떠나야 할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광장에는 늘 비슷한 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아이가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할멈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반달이 광장을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은 셌습니다. 13이었습니다. 술래가 나무에 기대어 숫자를 셌습니다.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열셋째가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장독들 사이 된장을 담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어른도 두 팔 벌려야 겨우 안기는 항아리였습니다. 입구는 손을 겨우 넣는 크기였습니다. 몸통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두 손이 들어갔습니다. 팔꿈치 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목이 들어갈 때 목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목이 그렇게 늘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어갈 때 어깨가 납작해졌습니다.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방향으로 눌리더니 통과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철벅, 지늘기 뒤섞이는 소리였습니다.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물렁한 것이 압력을 받으며 형태를 바꾸는 소리. 철벅, 철벅, 다리가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발꿈치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할멈은 항아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없는데도 차가웠습니다. 공기 자체가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항아리 입구는 달빛 아래 까맣게 열려 있었습니다. 할멈이 반걸음 더 다가섰을 때 얼굴이 솟아올랐습니다. 물속에서 부표가 떠오르듯 천천히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입구를 통과하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뱀이 굴에서 나올 때처럼 끝없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멈의 가슴 높이, 어깨 높이, 그리고 할멈의 얼굴 바로 앞에 멈추었습니다. 코끝에서 두 치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달빛이 닿는데 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흡수되는 것처럼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쨍하게 맑고 빈 듯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제 뼈는 어디로 갔나요? 계곡물 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산속에서 제가 굶어 죽어갈 때 아이의 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들개들이 제 뼈를 씹어 먹을 때 할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계셨죠. 무언가 할멈의 발을 덮었습니다. 항아리에서 그것의 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액체처럼 천천히 항아리 벽을 타고 내려와 땅 위로 퍼지고 할멈의 발등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고 물컹했습니다. 발목을 지나 종아리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할멈의 코앞에 있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만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멈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외면당한 것이 저 혼자였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무곡리 광장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활기차 보인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열셋 모두가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달렸습니다. 팔꿈치가 없는 것처럼 팔이 출렁였고 목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형태가 있되 단단한 것이 없는 것처럼 어른들은 새로운 흉내를 내는가 보다 했습니다. 조씨 할멈의 집 대문 앞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와 버선이었습니다. 납작했습니다. 뼈도 없고 살도 없이 옷의 모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뼈만 쏙 빠진 가죽처럼.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아이들의 숫자를 헤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5이었습니다. 무곡리에서 외면당한 것이 조씨 할멈 혼자 알고 있는 아이뿐이었겠습니까? 눈 덮인 산속에서, 혹은 강물이 불어난 날 강가에서, 혹은 가뭄이 든 해 깊은 산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외면했던 소리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외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선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나그네는 목이 유독 길어 보였고 걸을 때 팔꿈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찻잔 앞에 오래 앉아 차시피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뼈 없이 흐물거리는 손가락처럼 보였다. 나는 잔을 엎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록했다. 그 나그네가 자리를 뜨면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선비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 혼자라고. 그가 웃었다. 뼈 없이 흐물거리는 것이 웃는 것처럼. 아직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눈길이 미끄럽고 날이 저물었어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발을 돌리셨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아이의 팔을 한 번만 잡아보십시오. 팔꿈치가 단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손목 아래로 가느다란 뼈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잡은 손이 그냥 차갑고 물컹하기만 하다면 그 아이에게 묻지 마십시오. 조 씨 할멈도 묻지 못했으니까요. 야담채였습니다. 다음 야담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두고 정혼자가 연못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처녀의 방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두드려졌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 처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누군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다음 야담채, 거울 속의 신랑. 오늘 밤은 혼자 들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